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고급 3-2강으로 12운성 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운성 개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하나씩 차례대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절이 되겠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할 때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절의 개념 찾아보기. 그래서 절처봉생이라는 어려운 한자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절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한자로 끊을 절자거든요.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은 끊어진다, 절단한다, 단절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처봉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절처라는 것은 이제 그 삶과 단절이 된 걸 말하니까 죽음을 말하죠.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만난다.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생명을 만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윤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땅 위로 싹이 돋아나잖아요. 그래서 그 싹이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죠. 그러면 그 열매를 맺은 것이 금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열매를 먹는데 그 열매 안에 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씨는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땅속에 들어가면 땅속에서 한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이 돼서 싹이 피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땅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겨울에 봤을 때에는 땅 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나 보다, 단절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봄이 돼서 싹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 겨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땅속에서 씨가 자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 동안에도 땅속에서는 계속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됐을 때 땅 위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기 전에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목화토금수 오행에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12운성이잖아요. 그래서 양, 장생, 목욕, 관대, 권록, 세왕, 세, 병, 사, 묘, 절, 태, 이런 식으로 딱 진행이 되는데요.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오행을 말할 때 먼저 목기운부터 말하는 이유가, 목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계절로 봤을 때에도 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이제 계절로 봤을 때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금기운은 가을, 수기운은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 수기운은요, 사람의 그 인생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목기운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갖고 유소년기라고 할 수 있고, 화기운, 토기운, 금기운을 거치면서 이제 청년기, 장년기가 지나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가 됐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수기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다시 윤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죽은 다음에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업이 남아갖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서 다시 엄마 뱃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운성을 봤을 때에는요, 이 수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사묘절태가 이 수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제왕이라는 것은 가장 전성기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쇠퇴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은 점점 늙는 거죠. 그러면서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이제 단절을 나타내니까 죽은 다음에 묘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태라는 것은
잉태하는 걸 말해요. 잉태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딱 탄생하는 거죠. 그러면 묘에 있는 거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는 거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화토금수에서 이 수기운에 해당하는 것이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묘절태가 이 수기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절이라는 것도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수기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전에 묘하고 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나타내고, 절 다음에는 태가 있거든요. 태라는 게 이제 그 잉태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 딱 들어간 거니까 이 절이라는 것은 죽음과 삶, 그 사이에 존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처봉생이라는 말도 어려운 말이지만 죽음의 끝에서 삶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운성 절의 개념을 보실 때에는요, 이 절이라는 것이 죽음과 삶, 그 사이에 있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12운성을 읽을 때 맨 처음에 뭐부터 읽죠? 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묘에 들어간 게 끝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잉태한 게 이제 시작인데 그 사이에 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생명을 이어주는 단계, 이것이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12운성을 읽을 때에는 맨 먼저 일반적으로 절부터 읽습니다. 절태, 양장생, 목욕간대, 걸록제왕, 세병사묘,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0갑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을 깔고 있는 60갑자가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갑신이고요. 또 하나는 을류, 또 하나는 경인, 또 하나는 신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일주로 봤을 때 일주에서 절을 깔고 있는 일주가 4개가 있는 거죠. 갑신일주, 을류일주, 경인일주, 신묘일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60갑자 중에 절을 깔고 있는 일주가 4개니까 나머지 60개 중에 4개 빼놓고 쉬운 6개는 절하고 관련이 없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이것은 일지에 깔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월지에 절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년운이나 10년 대운에서 절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것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로 든 것은 일지에 깔고 있는 일주, 이 4개를 이제 소개해 드린 것이고, 월지에 있든 연지에 있든 시지에 있든 절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0년 대운이나 1년운에서 혹은 월운에서도 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주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절 다음에 12운성에서 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절하고 태는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삶과 죽음 사이에, 죽음과 삶 사이에 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절 다음에 곧바로 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이라는 건 뭐예요? 이 죽음과 삶과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걸 단절할 수가 없어요.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라는 것은 생명이 잉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하고 생명이 잉태되는 태를 나눠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곧바로 태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갑신이 있으면 이 신금이 절이죠. 그러면 또 을류가 있거든요. 똑같은 목기운 중에. 그럼 을류도 이 유금이 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간목 다음에 신금은 절인데 유금은 태예요. 을목 입장에 있어서 유금이 절이잖아요. 신금은 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오행이 각각 절하고 태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에 해당이 되죠. 서로 극을 하고 있어요. 갑신하고 을류를 보면. 그리고 경인하고 신묘를 보면 금금목으로 이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쪽은 관성운에 해당이 되고요. 이쪽은 재성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극을 하고 있죠. 경금이 임목을 금금목으로 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금목으로 극을 하고 있는 이것이 그 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식갑자 중에 경인을 볼 때 이 경인에서 인은 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묘는 태에 해당이 돼요. 이 신묘의 입장에서도 묘가 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목기운인 인은 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하고 절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항상 연관된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주에서 절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절의 특성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또 어려운 한자가 나왔죠. 무체유기.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데 기운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절이라는 것이 죽음과 삶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체가 없죠. 일단은 잉태가 돼야 어머니 뱃속에서 어느 정도 생명이 자라야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 단계를 말합니다. 죽음도 아니면서 생도 아니면서 그 사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형체는 없는데 그렇다고 형체는 없지만 기운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체육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도 없고 기운만 있는 거니까 이것이 어떻겠어요? 그 성질 자체가 순수하고 비계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의 그 성질 자체가 순수하고 상당히 비계산적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죠. 특히 누가 그래요? 어린애들이 그렇죠. 어린애들이 아직 때묻지 않았으니까 어린애들 보면 순수하고 비계산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귀가 얇죠. 선동을 잘 당하고 부안해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도시화 되기 전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하고 보면은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도시 생활에 때가 안 묻었으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믿죠. 그래서 순수한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사기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람이 순수하고 아주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들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절을 깔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가 얇고 사기당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할 때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겠어요? 아무래도 일면식이라도 있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에게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딱 봐서 이 사람이 절을 깔고 있다. 그러면 아, 당신은 그 친구한테 사기당하지 않도록 친구들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깔고 있는 게 뭐예요? 그 관성운하고 재성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성운하고 재성운을 나타내니까 관성운이라는 것은 직장을 나타내잖아요. 재성운이라는 건 돈을 나타내고. 그래서 직장과 주거의 이동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이 절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재는 흉하나 나중은 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절이라는 것 자체는요. 일단은 그걸 깔고 있으면
지금 현재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절이라는 것은 죽음과 생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전이 뭐예요? 병들고 죽고 묘지형 땅속에 묻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절을 지나서 태가 됐을 때 일단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절의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죽음의 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이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성운인데 절을 깔고 있다. 그러면 재물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재물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재물적인 부분에서 잘 풀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엔 좋다는 식으로 희망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을 딱 보면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로는 어렵지만 나중에 좋다. 그럼 나중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언제냐? 나이를 따진다면 한 50세 정도. 이때쯤에 중년 이후 이때에는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이 사주가 14살 된 청소년, 어린이에서 이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14살이면 한 중학교 1학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14살 된 남자아이의 사주인데요. 갑신년, 병자월, 갑신일, 갑술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아이가 집안의 집기를 부수고 폭력도 심하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때린다고 합니다. 14살밖에 안 된 게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랬다가는 한 방에 얻어맞을 텐데 지금 엄마니까 여자니까 좀 만만하게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딱 보면 갑신일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금이니까 밑에 이제 편간인데 간성운을 깔고 있는데 이것이 12운성에서 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관성운인데 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성운이 어떤 역할을 하죠? 관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나를 잡아주는 심리적인 억제력, 규율, 규칙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이 한두 개는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느 정도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은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자식이 부모한테 덤비는 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도덕적인 규율 같은 거 이런 것이 무엇에 해당이 되죠? 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이 한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정의감도 있고요. 관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천방지축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의 경우에는 관에 뭐가 있어요? 절이 있죠. 그러면 이 관을 뭘로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부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14살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겠느냐 아니면은 나중에 좋아지겠느냐. 물론 이 사주를 뭐 10년 대운도 한번 풀어보고 이 오행의 구성을 보고 십성으로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시간은 12운성 시간이니까 12운성에서 한번 딱 봤을 때 이게 절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이라는 것은 지금은 부정적이지만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흉살이지만 나중엔 길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지금보다 나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12살서부터 21살까지 무인대운인데 지지가 또 인신충으로 충을 받죠. 지금 대운도 안 좋을 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 너무 어려서 그렇고 나이가 들면 지금보다는 나아진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좀 혼이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2운성 절의 특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